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오진혜 선임입니다. 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호원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면요.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불법 복제물의 삭제, 전송 중단 등의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작권법 제103조의 3 복제 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FT 시장은 블록체인과 함께 좀 예전부터 존재를 했지만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 아마 2021년 작년 3월 정도부터일 겁니다.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 첫 5,000일이라는 제목이었죠. 해당 작품이 7천만 달러에 낙찰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다만 이러한 예술품 NFT는 국내에서 시도되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기사예요. 국내에서는 논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환기 화백 등 유명한 국내 화백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했을 때 이제 경매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처음부터 좌절이 된 것입니다. 경매를 추진하려는 측은 각 작품의 소장자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품의 소유와 저작권의 보유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유족 측이 항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해당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취소되었습니다. 예술작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었던 NFT가 시작부터 저작권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모두 아시듯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은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제되기 전에 원본과 복제된 다음에 복제본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NFT는 이러한 고유한 콘텐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각 원본이 서로 고유의 가치를 획득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저작물, 특히 원본성이 중요한 예술작품의 특성과 결합해서 실물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NFT의 경우에 법과 제도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뭐 물건처럼 소유권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법과 제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일단 그 전에 저작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숙지함으로써 NFT의 안전한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NFT 저작권 안내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과 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그리고 권리자 측면에서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입구에 이제 간단하게 NFT 거래 안내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 첫 발제는 전혀 새로운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법의 충실한 적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도 당연히 NFT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일신 전속적인 인격적인 저작 인격권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 재산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저작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이 외에도 저작 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요. 등록 등의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등록에 의하여야만 발생하는 여타 지식재산권과는 구분되는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인데요.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의 정의는 민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디지털 파일도 들어가지 않고 NFT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딱 보기에도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총체입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권리 제16조에서 22조까지 7개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 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등 7개 권리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합해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저작물이 체화된 물건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을 책으로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 소설책은 서점에서 팔고 있고 구입한 누구나 그 책 한 권 한 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책을 내가 어떻게 읽고 뭐 중고로 팔고 하는 거 모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작물 그 안에 들어있는 소설 작품의 권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작가만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 작품 얘기를 아까 미술 작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통적인 회화를 예로 들면 캔버스가 있고 화가가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캔버스에 있는 그림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 사진을 찍거나 복제를 할 수는 있지만 딱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은 화랑 등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팔려 나갑니다. 그럼 그 그림을 소장하게 된 구매자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도 걸어놓을 수 있고 뭐 사무실에도 걸어놓을 수 있고 혹시 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그림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려간 사람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그림을 전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사용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이용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9조는 전시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복제물과 원본을 함께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를 보면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그림을 사간 사람이죠. 아니면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 뭐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 빌려간 사람과 같은 사람은 원본만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죠. 즉 그림 원본의 소유자가 그림을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저작권법이 전시권에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뿐이고요. 저작권자는 자신이 그려서 판매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잃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소설책과 마찬가지의 구조이기는 합니다. 다만 소설책은 본질적으로 복제품만이 유통되는 구조인데 비해서 미술품은 원본만이 유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혼동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환기 화백 등의 미술품 NFT 발행 논란도 여기에서 촉발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이 그 그림을 돈을 주고 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NFT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NFT 예술품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 중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즉 대체 불가능성이 가장 특징입니다.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도 하고요.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도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수집 및 투자 대상으로서의 거래에도 특화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수집의 대상이 되어왔던 우표나 미국에서 옛날부터 인기 있던 트레이딩 카드 등과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카드 같은 경우에는 NBA에서 이미 NFT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구 선수들의 NFT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카드를 NFT로 대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FT를 통해서 디지털 저작물의 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지만 NFT는 데이터의 속성 정보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물과 연결된 NFT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NFT의 발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민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가스비를 지불하고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은 해당 부분을 저작물의 이용, 복제권과 전송권의 행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NFT 제작부터 구매까지의 과정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준비하고 이것을 블록체인에서 유통하기 위해 NFT 발행, 민팅합니다. 민팅한 NFT는 그냥 소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거래소에 판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래가 시작된 NFT는 재유통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별 NFT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NFT의 저작권 문제는 크게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발행 이후에 저작물 이용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NFT 발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NFT 소장자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NFT와 해당 이용 권리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에 대해 별도의 명시를 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행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 저작자가 직접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겠죠. 일반적으로 본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 인접권자나 초상권자 등의 다른 권리자가 있을 때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발행 및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양도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 인격권은 양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생략하거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NFT를 발행할 때 원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이 되는가 아니면 변형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NFT 발행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NFT는 저작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NFT를 발행하면서 가치 증대를 위해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양도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에도 특약이 있지 않은 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저작자의 경우 공동 저작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합의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전원이 단독으로 동의 없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공동 저작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작 인접권자가 있는 경우, 초상권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음원화가 가능하고요. 음반 제작자도 역시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죠. 이 경우에는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가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 또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피사체의 소상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매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까 저작 재산권은 양도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이용 허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NFT 발행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서 NFT를 발행,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이용 허락의 범위를 지금 3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는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에서 2번은 NFT 발행 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 해결이고요. 3번의 경우에는 NFT를 발행한 후에 연결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 허락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NFT 구매자는 NFT와 연결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전시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전시권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전송권, 공중송신권의 일부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전시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전시는 아니고요.
조금 더 보면 NFT를 이용 허락한 범위, 아까 이제 양도와 유사합니다.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락, 그리고 발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없이 NFT를 발행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단계의 문제입니다. 권리자로부터 NFT를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반드시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판매 가능한 NFT 오픈 마켓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판매 자체는 권리자의 이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로열티가 붙는 경우도 있죠. 한번 거래마다 몇 %의 로열티가 처음 발행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NFT를 판매하면서 연결되는 저작물을 과연 이용할 수 있는가? 사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NFT를 산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과연 NFT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용 권리가 NFT와 함께 자동으로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계속해서 이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권리자에게 당연히 사전에 확인을 해야겠죠. 아래와 같이 NFT의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면 NFT를 재구매한 자에게 동시에 이전된다고 단서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NFT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제 이어지는 발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 제102조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해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인의 거래소 내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물만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NFT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 NFT를 주로 다루는 서비스라면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102조 이하에 준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미리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해서 안전한 거래소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하실 때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02조 이하의 저작권법의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약관 등으로 저작권을 준수해서 NFT를 발행 및 판매하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행하려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인가요? 내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등등 앞서서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NFT를 발행 및 판매 등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 대해서도 역시 구매 전 연결된 저작물의 주요 내용 및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 판매 조건에 설정되어 있는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넘어서서 이용할 때는 원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약관 등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NFT 판매 페이지 등의 권리자 증명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그것을 고지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이제 거래소 스스로 작가에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판매 페이지에 권리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허락서, 권리자 SNS를 바로 연결하는 간편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NFT의 컨트랙트 주소, 토큰 ID, 그리고 블록체인 종류 등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서비스 제공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소 내에서 허위의 NFT, 저작권을 침해한 NFT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한 거래소 이용자의 이의 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담당자를 지정해서 고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이제 미리 면제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구매자의 저작권 유의사항입니다. 구매자 역시 두 단계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발행 단계 정보 확인, 두 번째로 이용 정보의 확인입니다. 특히 뭐 약관 내지는 NFT 각각의 정보, 그리고 NFT가 링크하고 있는 저작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이제 그 NFT가 과연 진정한 NFT인지 거래상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금은 본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NFT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거래가 중지되거나 이제 심하게는 NFT 자체가 소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럼 그 NFT를 구매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보상이 있기가 사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NFT를 구매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NFT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통 인터넷 전시권, 인터넷 전시 권한, SNS 등의 이제 그것을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그 정도의 사용 권한밖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및 범위, 혹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없거나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언급도 없다면 역시 권리 또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 또는 이용 허락 범위가 NFT 판매 페이지에 각각 명시된 경우 있습니다.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하다,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등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저작권을 가지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허락 범위 등이 거래소 약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거래소 중 하나에서 NFT를 거래하면서 동시에 이용 허락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요. 해당 거래소의 약관을 보니까 NFT의 구매로 인해서 얻는 것은 보신 것처럼 인터넷 전시할 수 있는 권한,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이용 허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이제 저작권의 상세 내용을 분할해서 이제 그 중에 선택한 권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NFT의 구매는 아니고요, 그냥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계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작권을 NFT와 함께 거래하는 이제 대표적인 외국 사례로 이제 최근에 나타난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NFT를 사면 해당 소유자가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커머셜 유즈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NFT를 가지고 와인 라벨이나 양초 등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례가 해외에서 소개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NFT의 저작권 또는 이용 권한을 그냥 부착해서 함께 판매하는 상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매한 NFT에 연결된 저작물로 온라인 전시 또는 포스터 인쇄를 해도 되나요? 방금 보신 이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거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전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고 포스터 인쇄의 경우에는 포스터로 복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배포가 되겠죠. 벽에 붙여놓는 경우에는 전시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NFT 판매 조건에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NFT와 함께 저작물을 교부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음악 NFT를 구매하시면 음원을 선공개하는 경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NFT를 구매하시면 SNS에 특별한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 불가한 경우 온라인 개인 이용만 가능, 상업적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 등 허락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 NFT를 구매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조각 투자 개념으로 미술품을 누군가가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배당받는 그러한 상품도 존재했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에 이제 좀 눈에 잘 보이는 예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트위터 많이 하시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트위터 공식 계정인데 트위터 공식 계정의 프로필을 보면 저렇게 새 모양이 동그랗게 프로필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위터가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NFT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프로필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트위터 시스템 자체에서 NFT를 구입하면 해당 프로필을 육각형으로 바꿔줍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그림을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저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저장을 해서 제 계정으로 가져와서 다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그림이 동그랗게 보이기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작권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이 정도의 지금 권한이 일반적인 NFT에 대한 사용 권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NFT 저작물 권리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NFT 세계에서 내 저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도 이제 발행 부분과 이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저작물을 직접 NFT로 발행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 저작물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입니다.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보, 판매 조건 등을 자세히 기입해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 관점에서 NFT 발행을 보면 NFT를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저작물을 NFT에 태워서 널리 알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NFT의 거래는 추적할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발행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한 NFT가 등장하는 등 이러한 침해는 NFT 발행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등을 하거나 NFT 구매자들이 허락된 범위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 조건을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저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고 판매 이력을 자세히 관리하는 등의 플랫폼을 선택해서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서 판매 중일 때 또는 허락 범위 밖에서 이용될 때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판매 중지나 NFT의 삭제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 가능합니다. NFT가 저작물이 아니란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 기해서 저작권 위반한 NFT를 거래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켓들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NFT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개정되었던 특근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5일자로 시행되어서 현재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트래블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거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NFT 자체가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통해서 NFT가 거래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거래자 정보는 수집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NFT가 발행되어서 거래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위해서 해당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는 문체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03조의 3 정보 제공 청구 제도고 이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의를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맡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만일 거래소가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NFT를 무단 발행한 자에 대한 이제 신상 정보를 소제기를 위해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FT의 발행에 있어서 첫 단계가 되는 대상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저작권 법령의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 논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새로운 법제에 다소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NFT가 선사하는 이제 새로운 가치 또한 선재하는 저작물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저작자를 존중하여야만 그 시장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NFT의 가능성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체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진혜 선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